자, 마지막 단원 7단원만 끝나면 우리는 그냥 복습 위주로만 가면 된다. 자, 통계적 추정이라고 나와 있네. 자, 추정을 한다는 것은 유추를 하겠다는 뜻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은 이산확률 분포든 뭐 정규 분포든 상관없이 어떤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것들의 어떤 성질들을 전부 다 일일이 다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은 어미 모자를 써서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요 집단 전체를 다 조사해서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 왔었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상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겠네. 그래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 우리는 대략적으로 인구조사 이런 거, 또 그다음에 점수, 시험. 자, 우리가 뭐 모의고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더라도 그 모의고사 점수를 할 때 우리가 뭐 등급을 매길 때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다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야, 그랬지? 그래서 전부 다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뭐 물론 인구조사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막 전체를 다 조사할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 우리 보통 그거 있죠? 선거를 할 때 그 후보자가 우리 출구조사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그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붙겠다라고 예상을 하잖아, 그렇지? 그 출구조사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체를 다 조사하지 않고 이 모집단 자체에서 어떤 일정한 표본이 있을 거야, 표본.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고 연령대별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이 표본을 추출해는 거야. 추출. 이 표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옆에 그림이 좀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은 있죠? 저 있네. 7-5에 나와 있으니까 크게 뭐 안 그려도 되겠다. 7-5 그림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출구인들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다 조사할 수 없다. 또는 또 그 시청률 있지, 시청률.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가정별로 해서 어떤 조금 공평하게 꺼내와서 조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표본이라는 것은 이 모집단의 일부분.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여기서 몇 명을 뽑아낼 거냐. 그래서 내온 표본의 개수. 그래서 요거를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하자. 자, 네모칸들은 좀 끼워 넣고 갈게.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당을 지지하는 당, 그래서 당의 지지도율 이런 거 표현할 때 한쪽 지역에서만 조사를 하면 편향되겠죠? 그래서 모든 지역에 100명씩 조사를 하겠대. 근데 100명씩 조사를 하더라도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은 딱 당 성향이 편향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해서 20명씩 딱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임의 추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추출하는 것, 뽑아내오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는 것, 그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했었어. 자료를 뽑아낸 거를 다시 되돌려 놓지 않는 게 비보건 추출이면 다시 돌려놓는 이번에는 보건 추출이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죠. 보건 추출.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 추출로 우리는 뭔가를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표본이라는 게 조금 하나 더 들어가서 통계적 추정에는 조금 우리 정규분포 이거 종 모양 곡선을 계속 그리긴 할 건데 조금 복잡한 식이 하나 더 추가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모평균과 이런 거. 자, 그럼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평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니? 모분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모분산을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전체 집단의 분산을 모분산,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고 하고, 당연히 기호는 m,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렇게까지 해왔다,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니까 이제 약간 좀 오류가 생겼어. 1000명이 있는데 10명만 꺼내와서 조사를 했더니 이 집단의 성향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10명을 꺼내올 때도,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할 때도 처음에 한 10명을 꺼내서 그거의 평균을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한 10명을 꺼내와서 또 평균을 구하고, 그래서 쭉 해서 뭐 이 평균을 n번 구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n 하면은 얘가 표본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그래서 얘가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x바. 이제부터 x는 아니야. 표본에 관련된 건 바가 붙어야 돼, 이제. 그 다음에 분산은 s제곱.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s라고 표현을 하겠대. 그럼 당연히 이 표본 평균들을 다 더해서 나누기 몇으로 한 거, n으로 한 것을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대. 이 식 자체가 크게 의미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요 식에서 그 분산 쪽에 뭔가 하나 있죠? 분산은, 분산은 요 말은 좀 알아야 될까? 몰라도 상관없는데. 분산은 편차 제곱의 총합에서 뭘 나눈 거냐면 총도수를 나눈 거거든. 이건 중학교 개념이니까 안 적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편차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계속 해오던 거, 변수 마이너스 평균, 이것들을 해서 우리 나누기 표준 편차 하면 정교화 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변수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변수 마이너스 평균, 얘가 편차들의 제곱의 총합에서 원래는 뭘로 나눠야 되니? 총도수인 n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조사한 걸 가지고 뭐 했더니 약간의 오차가 발생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평균을 구할 때는 그냥 s가 아니지? n으로 나눠주고, 혹시나 얘가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나 때문에 여기 분산을 구할 때는 총도수로 나누는 게 아니고 총도수의 1을 빼서 나눈다는 거. 요거는 좀 기억해 놓자. 왜냐면 약간의 발생하는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거야. 근데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는 표본 조사를 한다는 이유는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 힘들어서 일정 부분의 표본을 꺼내서 조사를 할 것이다.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봐봐. 처음에 10개 꺼내서 조사한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10개 꺼내서 조사하고, 세 번째 10개 꺼내서 조사하고, 솔직히 원래 조사하는 거랑 100명을 조사하는 거랑 10개씩 꺼낸 거를 한 5번 조사하는 거랑 속도 차이가 있니 없니? 없죠? 이렇게 되면 솔직히 표본 조사를 할 이유는 없어. 그래서 일단은 요식부터 갈게. 자, 표본에서 우리는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가 m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였어. 근데 표본 n개를 꺼내겠대. 자, 이거를 n개를 이미 추출하겠죠, 공평하게. 이렇게 했을 때 이 표본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하면 100개를 원래 조사해야 되는데 90개만 조사하자 했더니 90개 조사한 거나 100개 조사한 거나 평균이 별 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표본 집단에 대한 평균은 원래 있던 모 집단의 평균하고 똑같더라. 그럼 굉장히 또 쉬워지는 거야.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는 m이야. 자, 그런데 분산도 막상 그런 식으로 구해봤더니 원래 있던 분산에다가 표본 집단의 분산은 꺼낸 개수로 나눈 게 분산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여러 번 꺼내서 조사하는 걸 하지 말자라는 뜻이죠. 그런 관계를 가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표준 편차는 여기에다가 루트 씌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많이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집단의 변수는 x였죠? 요 집단의 변수는 x바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할 때 뭐라 하지? 뭐라고 해야지? 표준, 그치.
왜 갑자기 생각 안 나지? 표준화 작업을 할 때 변수가 x바였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z라는 것은 변수 마이너스 평균은 변함이 없군요. 나누기 표준 편차를 할 때 이제 어떤 걸 갖다 쓴다?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 쓸 것이다. 요거 하나만 딱 적어 놓자. 이제부터는 표본에 대해서 뭔가 조사할 때는 표준화 작업, 정규분포 곡선을 이용할 때는 x바 마이너스 n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니까 얘로 나눠서 그러면 똑같이 우리 종 모양 곡선 그려서 조사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7-3번 정도까지 하면 하나씩 유형을 익혀 나가다 보면 괜찮을 겁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파트 위주로만 가면 되고 그걸 하기에 앞서 이제 이런 걸 조금 경험을 해보자라는 거야. 왜 자꾸 떨어져? 자,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그대로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 모의고사 2점짜리도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3점짜리도 마찬가지고. 얘가 평균이네. 얘가 분산이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겠죠? 원래는 x야 여기는. 그러면 요 눈에 띄는 값이 n이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x바에 대해서 n 이렇게 만들 때 평균은 그대로 5. 그죠? 분산이 얼마입니까? 81이죠. 분산이 81이면 우리는 아까 전에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게 분산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전래 분산이 81인데 우리는 3으로 이렇게 나누겠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됐습니까? 그러면 분산 자체는 27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다시 한번 적자하면 이 x바라는 것은 5, 그 다음에 v x바라는 것은 27 이렇게 딱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본에 대해서 구할 때는 요 값을 81로 그냥 계산해 놓고 우리는 n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한번 보자. 요거에 관련된 제곱의 평균에 관련된 거 뭡니까? 똑같아. vx바라는 것은 제곱의 평균에서 뺀다. 평균의 제곱은 원래 우리가 해왔던 그 공식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vx 27이 나와 있네. 여기는 이 x바의 제곱. 그 다음에 2x가 5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52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크게 어려운 바는 없을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적응하기 위해 밑에 문제 하나 정도는 더 풀어 나가 볼게. 자, 원래 있던 모 표준 편차 시그마가 6이네, 그지? 그 다음에 크기가 n을 뽑아냈대. 근데 요 n은 어떤 숫자로 주어지지 않았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표준 편차,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라는 것은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 자, 그러면 루트 n 값은 몰라. 시그마 표준 편차는 6이라고 주어져 있네. 그런데 얘가 뭐 되도록 1.2 이하가 되도록 하시오라고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지? 그러면 넘기면 루트 n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서 1.2분의 6. 1.2분의 6은 얼마입니까? 5. 얘가 5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은 25. n 값은 그럼 꺼내는 걸 25개 이상을 해야 표준 편차가 1.2 이하가 되더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말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 생각이 되고 2번 유형으로 바로 넘어갈게, 얘들아. 요거는 몇 개의 유형이 있나? 야, 진짜 엄청 빨리 끝냈다. 그래도
14개의 유형이 있으니까 오늘 7개 정도를 가볼까? 절반 정도 하고 저희는 수요일 날 마무리가 되겠네. 자, 그러면 본 수업 시간에 이제 금요일부터는 6시에 오는 거다. 6시에 와서 테스트 먼저. 너희가 먼저 수업인가? 누가 먼저 수업? 너희가 먼저 수업인가? 너희가 뒤에 있고 테스트 먼저 하고 오는 거지. 헷갈리지 왜? 자,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모집단에서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는 n을 가지고 이런 3개 작업을 2개 작업만 하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래? 이것도 나는 매번 이걸 가르치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모집단이 있대? 근데 우리는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를 꺼내서 n개를 꺼내가지고 이 표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 단원에서 배우는 통계적 추정이야. 맞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이상하지 않니?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서 표본 집단의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얘를 구해내래. 그럼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려고 했던 그거를 전혀 쓸데없는 거잖아, 그치? 왜 모집단을 지금처럼 다 조사, X잖아, 그치? 조사해가지고 표본 집단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게 나도 뭐라고 대답을 못 해주겠어. 왜 이렇게 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말하면. 그냥 문제집에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 모집단을 가지고 표본 집단을 예측할 이유는 없는 건데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가지고 예측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졌어.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 2번 유형도 잘 안 나오고 3번 유형도 잘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건 4번 유형부터 나오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자,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나 가르치는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해보자. 얘가 8분의 4가 되죠? 그러면 합계가 1이 되려면 얘는 8분의 2가 되겠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는 표본에 대한 평균, 일단 크기가 5니까 n으로 5로 나눠야 되겠네? 자, 그러면 분산까지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한 번에 가자. 제곱의 평균 1, 4, 9, 16 이걸 적어놓고 우리는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Vx라는 것은 제곱의 평균 8분의 에서 뺀다. 평균의 제곱 8분의.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 맨 처음에 했던 작업을 또 하나 한 거야. 자, 그러면 제곱한 것을 분자에다 각각 곱하죠. 4 플러스 4 플러스 18 플러스 16. 그 다음에 원래 거를 분자에다 곱하죠. 그러면 4 플러스 2 플러스 6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네. 적어놨습니까? 평균 얼마입니까? 얼마 나오니? 4분의? 요거 4분의 5? 평균이 2? 얘는 2 구해놨네. 그럼 분산이 얼마라고? 4분의 5? 4분의 5. 자, 그러면 우리는 크기가 5니까 x바에 대한 평균은 원래 있던 모집단의 평균하고 동일하대. 그래서 2. 그 다음에 원래 있던 표본에 대한 분산은 원래 있던 분산을 시그마 제곱 얘가 4분의 5를 뭘로 나누는 것이다? n 값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n. 그래서 얘는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평균과 분산 이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뭐 적혀 있으니까. 3번도 굳이 2, 3번 유형은 그냥 한 문제씩만 하고 그다음 3번은 표가 없어서 표를 만들고 하래. 얘도 마찬가지 말이죠.
이렇게 있는 걸 다 조사할 바에야 나중에 이걸 9개 꺼냈다고 해서 표본을 뭐 어떻게 조사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요거는 표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표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실질적으로 나오는 4번 유형부터 할게. 자, 1, 2, 4라는 공이 각각 이렇게 적혀 있대. 총 9개가 들어있는데 이미 7개의 공을 임의로 추출한대. 그러면 n은 7이란 뜻이야. 자, 그러면 1이 나오는 거, 2가 나오는 거, 4가 나오는 거. 확률. 1은 9개 중에 2개가 있네. 2는 3개가 있고 4는 4개가 있네. 그래서 총 9개네. 얘가 X에 관련된 거다라고 이렇게 표만 적어놓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 나중에 해보고 싶은 사람들만 해보고 안 할 사람들은 전혀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시험 문제 이거 말고도 나올 게 많으니까. 4번 유형 갈게. 자, 이제 X의 정규 분포를 가지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크기가 n인 표본을 꺼냈대. 그러면 저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꿔서 변수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를 가지고 표를 이용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11번. 일단 원래 집단의 X에 대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평균이 168이고 표준 편차가 6이니까 6의 제곱을 따른다. 일단 얘는 36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 자, 그런데 우리는 n이 표본이 168명 중에서 n이 36명을 꺼냈대. 그러면 얘는 표본 집단이니까 이렇게 바뀌고 정규 분포는 평균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168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을 얘로 나눈 게 1이죠. 그래서 1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거야. P 하고 165 이상 그리고 170 이하 이렇게 할 때 36명을 추출해서 조사한 키의 평균이 이놈이 되는 거. 그래서 여기를 X 바라고만 하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 다음은 다른 작업들이 없어. 자, 그러면 이거 해보자. Z로 바꿔볼게. 자, 바로 가볼게. 변수 마이너스 평균 마이너스 3이죠. 나누기 표준 편차하면 마이너스 3. 변수 마이너스 평균 하면 2죠. 나누기 표준 편차하면 2.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는 0에서부터 3까지랑 0에서부터 2까지를 더한다면 되는 거 혹시 이해되십니까? 표를 굳이 한번 그래도 적어놓을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많은 작업을 했잖아.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그럼 0에서부터 2까지랑 얘는 0에서부터 3까지 하고 동일하니까. 그래서 저 두 개를 더하면 확률이 나올 것이다. 어렵지 않죠? 전 단원이 잘 되면 이 단원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조금 달리 나오는 거 없게 14번 가보자. 자, 우리는 Z라는 게 이거야. Z라는 게 X바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의미한다는 거 생각할 수 있네, 그치?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니? 모평균이죠.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니? 표본 평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 문제 생각해봐.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2분의 9 이하.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요 평균 자체가 뭐 이하 되도록 2분의 9 이하 되도록 하시오라는 뜻하고 동일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놔보자.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X바 마이너스 평균은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9 이상 그 다음에
2분의 9 이하라고 요 주황색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일단 요것만 생각한 거야.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야 되잖아, 그지? 원래는 여기다가 z를 만들려면 여기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작업을 해줘야 돼. 얘가 얼마인지를 판단해 봅시다. 루트 n은 얼마?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얼마니? 12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요 값이 3인 걸로 나눠줘야지만 우리는 가운데 있는 항이 z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3으로 나눠주고 얘도 3으로 나눠주고 그러면 가운데는 z로 바뀌겠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5 여기는 2분의 3이니까 1.5 그래서 요 부분 파트가 조금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힘들어. 그래서 마지막 유형이 조금 어려워서 한 거야.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5에서 1.5까지를 원하겠대. 그럼 우리는 0에서부터 1.5까지의 확률을 몇 배 하겠다? 2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결국 얘를 2배 하래. 그럼 0.38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이상한데? 0.43이네. 그러면 0.68 해서 아니지? 0.86이죠? 답은 3번 나와야 되겠죠? 3번? 오케이. 자, 이 부분 조금 신경 쓸 문제 5번 유형 가보자. 너무 빨리 진행되는데? 좀 천천히 하자. 안 되겠네. 자, x에 대한 것은 정규분포 n이 100, 35의 제곱을 따른다. 얘가 분산이네. 크기 n개를 꺼냈네. 자, 그러면 우리는 x바에 대한 평균 100은 바뀌지 않죠? 그러면 뭐의 제곱을 따른다? 루트 n분의 얘가 시그마죠. 그래서 루트 n분의 35의 전체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바꿔주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을 가지고 n 값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쟤를 z로 바꿔보자. pz, p 하고 z로 바꾸면 변수 95 마이너스 평균 하면은 마이너스 5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35 이렇게 되는 놈의 확률이 0.1587. 자, 그러면 종모양 곡선을 그려볼게. 뭐 이하의 확률이 0.5보다 훨씬 작으니까 왼쪽 편에 있어야 되겠지? 이 확률이 0.1587이래.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은 얼마입니까? 0.3413이 되겠죠? 0.5에서 빼야 되니까. 그러면 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는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n 값은 얼마 나옵니까? 문제 몇 명 나오니? 49명. 그죠? 오케이. 17번 한번 풀어볼래? 안 되는 사람만 내가 푸는 거 좀 보고.
왜 자꾸 꺼지냐고. 됐다. 안 된 사람 한번 볼게. 일단은 뭐 변수 마이너스 평균에서 나누기 표준 편차에서 요 값 두 개가 딱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얘 두 개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판단했을 때 지금 요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여기에 있는 값, 여기서부터 요 거리가 똑같게끔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렇게 했을 때 요 확률 자체가 얘보다 더 이상이어야 된대.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같아지는 것만 판단하면 되겠지. 같아지려면 여기에 있는 이 절반이 요거의 절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절반은 얼마입니까? 0.497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그때가 딱 여기가 2.8이란 말이야. 그런데 두 개 합쳐서 이거보다 이상이 되려면 그걸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더 커버리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요 값이 결국 2분의 1로 하자. 2분의 1 루트 n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2.8보다 더 같거나 오른쪽에 있으면 확률이 이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랬을 때 양수 n의 최소값을 찾아내시오라는 뜻이죠. 얘네다 뭐 집어넣으면 성립하나? 얘는 뭐 이상이니? 잠깐만, 루트 n은 5.6이네? n제곱은? n은? 36? 그러면 최소값은 32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표 나왔는 거 좀 됐고 6번 유형하고 나면 너희는 조금 어려운 거 한번 가보겠네? 자, 6번 유형 하나 가보자. 일단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좀 찾아내줘야 되네. 글을 읽고 일단은 주어진 거는 단조건에 나와 있는 것밖에 없다. 단조건에 나와 있는 것밖에. 자, 일단 첫 번째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의 총 용량이 평균, 그러면 x는 n 평균 62, 그 다음에 1.8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n 값이 81개를 추출했대. 자, 그러면 x 바라는 것은 평균은 변함이 없으니까 62, 그러면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시그마가 뭐니? 1.8이죠. 그 다음에 루트, 여기다 루트 씌우면 9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0.2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K 이상일 확률이 0.01에 그러면 P, Z로 바꿔버리자. 변수 K 마이너스 평균 62 나누기 표준 편차 0.2 이렇게 되는 확률이 0.02. 뭐 이상의 확률이 0.5보다 더 작죠? 그러면 0보다 오른쪽 부분에 존재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의 확률이 0.02. 그러면 구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져 있죠? 0.48. 그래서 이 지점이 2.1이어야 되겠죠. 결국 이 값이 얼마가 될 것이다? 2.1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주고 K 값을 찾아내주면 되겠죠.
자, 요 유형까지가 이제 조금 끊기는 유형이네. 다음 유형은 좀 더 어려운 다른 내용들이 되겠다. 됐니? 유형 7 위에 적을 게 좀 많으니까 개념을 조금 잡고 가야 될 것 같아. 하나만 하면 그 다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유형 7에 보면은 신뢰도라는 게 존재하거든. 우리 리서치 조사를 해도 신뢰도 그 괄호에서 그 TV에도 뒤에서 95%, 99% 신뢰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좌우 대칭이 되는 이 그래프에서 여기 우리가 확률이 1이잖아, 그치? 요렇게 해서 딱 여기까지 이렇게 됐을 때 95%래. 그러면 요 놈의 확률이 뭐가 되냐면 0.95가 되는 요거를 구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절반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나누기 2하면 0.475가 보이죠? 자, 그러면 제일 뒤에 표를 이용해서 0.475에 대한 그 표준 정규 분포표였지? 거기서 0.475에 대해서 그 값을 한번 찾아내봐. 어디? 1.96 그지? 아, 그래서 여기가 1.96이고 얘가 마이너스 1.96일 때다. 됐죠? 자, 그러면 더한 가볼게. 두 가지를 하고 갈 거야. 95%와 98%밖에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8%. 그러면 0.98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절반 2로 나누면 0.4 2로 나누면 얼마지? 0.49? 0.49가 나오는 거 찾아볼래? 근데 딱 0.49가 없을 거라마. 0.49 99%다. 미안하다 얘들아. 99%. 그럼 얘는 뭐가 되지? 495지. 0.495 찾아보자. 0.49 49. 자, 0.4949가 있고 0.4951이 있지. 근데 그러면 2.57이나 2.58이잖아, 그지? 자, 그런데 여기는 2.58. 여기가 마이너스 2.58. 자, 요 그림 일단 그려놨습니다. 0.95.
보통 1.96하고 2.58을 95% 그다음에 99%에 대한 확률에 대한 비례상수라고 뭐 많이 얘기해. 그래서 K라고 많이 듭니다. K. 책에도 K라는 게 표현되어 있을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를 한번 가볼게. 우리는 세 가지씩만 알면 되는데, 자, 요 식을 변환해 보자. Z라는 것은 x바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k 하고 여기를 k라고 바꿀게. 1.96이나 2.58을 k로 할 거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 종류로 갈 건데, 자, 이거를 넘겨. 그러면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서 없어지면서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만들어지겠네? 괜찮죠?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x바를 넘겨. 마이너스 x바. 여기도 마이너스 x바. 자, 그런데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니? 모평균 m에 대해서 마이너스 m이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식이 뭐냐면 유형 7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m은이라고 바꾸면 모든 항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쪽이 x바 마이너스 k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가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공식이 그래서 유형 7번에 딱 나오는 거야. 증명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모평균, 얘가 모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모평균이 우리가 표본 평균을 가지고 구한 거 있잖아. 그 신뢰도가 95%가 되기 위한 것은 여기서부터 모평균이 요거 이하의 존재를 해야 된대.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를 A라고 치환하고 여기를 B라고 치환했을 때 여기서부터 B-A 한 거, B-A 한 것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뺀 거잖아, 그지? 그게 모평균이 들어갈 신뢰 구간의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이. 자, 그래서 요식에서 요식을 딱 뺐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암기해야 되는 공식 1번이라고 할게.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 자, 우리 아까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아까 전에 요거 넘겨서 얘 없애고 여기가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한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사라졌어. 그러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외워야 되는 공식,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 얘는 이렇게 되겠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결국 요 얘기는 표본 평균 과 모평균의 차. 자,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 요 두 개만 외우면 돼. 물론 저식까지 세 개를 해야 되겠다. 요거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한 거야. 이제 남은 유형은 요걸로 끝이 나. 근데 증명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증명 삼아서 한번 해본 것밖에 없어. 뒤에 문 좀 열자. 되게 더운데? 환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자, 모평균의 추정. 첫
번째가 모 표준 편차가 만약에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우리는 한쪽 편만 보면 되죠. 그래서 항상 먼저 작업해야 되는 것은 항상 x바라는 놈에 대해서 모평균은 표본 평균에 대해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한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k라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게 1.96이냐 2.58이냐를 먼저 찾아놓고 그 다음에 루트 n 몇 개를 추출해내느냐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모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얘 값을 찾아내야지 x바에서 빼고 더하고 이런 작업을 갈 거야. 그래서 저것만 일단 먼저 해주면 되고 문제에 따라서는 1.96K를 단조건에서 2라고 편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58을 2.6으로 편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대략적으로 해서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 보자. 얘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5래. 자 그러면 그런데 144마리를 추출했네. 얘가 n이 되겠죠? 얘가 시그마가 될 것이고 평균이 주어져 있지 않네. 자, 그럼 무게 조사했더니 표본에 대한 평균이 90이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네, 그치? 그러면 얘가 x바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표본에 대한 평균. 자, 95% 봤더니 0.95 단조건에 나와 있고 뭘 갖다 쓰시오? 1.96을 갖다 쓰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작업은 요거 1.96 곱하기 n이 144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가 15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15. 자, 요 값을 구한다면 실내 구간을 구하시오. 그러면 모평균 m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상, 이하 이렇게 딱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일단 요거 먼저 계산해 볼래? 4분의 5네? 4분하면 어떻게 되지? 16. 그 다음에 49, 36. 0.49. 그럼 얘는 5, 45. 4 올라가고 2.45. 맞죠? 그러면 결국 90에서 표본 평균 x바에서 얘를 2.45를 빼고 그 다음에 90에서 플러스 2.45를 더해주고 그러면 여기는 실내 구간의 구간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얘는 92.45 맞는지 한번 봅시다. 맞네. 그럼 여기 빼면 얼마지? 87.55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실내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작업은 무조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무조건 해주고 출발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것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는 좀 천천히 갈게. 자, 여기는 99%니까 2.58을 갖다 쓴다라고 이렇게 딱 주어졌네. 3이 아니라 좀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양쪽에 있는 거를 더하시오라고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치? 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니? 요식과 요식을 더한다는 뜻이 되겠네. 얘가 A고 얘가 B야.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 외우라고 했던 거 B-A는 실내 구간의 길이였죠. 그런데 A 플러스 B를 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결국 표본 평균의 2배가 구해진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괜찮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B-A는 실내 구간의 길이고 각 구간의 그 A와 B를 더한 것은 표본 평균에 대한 2배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가 110이래. 110. 그러면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결국 55구나 라고 이렇게 먼저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낼 것은 A 값만 찾으면 되네. 그러면 A라는 것은 요거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걸로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겠지. 왼쪽 거니까. 그래서 일단 식을 한번 적었어. 그럼 x바가 55
마이너스 K는 2.58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2.58 곱하기 64명을 추출했으니까 n이 64야. 그러면 루트 n은 8이 될 것이고 표준 편차가 16을 따른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요거를 계산한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값을 계산해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유형 7까지 정리가 되었지만 조금만 더 나아갈게. 나왔을 때 식이라도 조금 알 수 있게끔 유형 8 가봅시다.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모 표준 편차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모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됐을 때 모 집단에서 일부를 꺼내와서 이렇게 되는 요거의 표준 편차,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놈이었잖아, 그치? 그런데 모 표준 편차가 안 주어져 있을 때 꺼내는 n 값이 충분히 크면 만약에 100명이 있는데 99명을 꺼냈다? 그러면 99명을 조사하는 거랑 100명을 조사하는 거랑 표준 편차가 어떻겠니? 별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모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30보다 대략적으로 더 클 때는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대신 이용해도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꺼냈을 때 별 차이가 없을 거니까 이런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원래는 여기 있는 게 모 표준 편차를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그럼 보이는 대로 그냥 시그마면 시그마에다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란 뜻이야. 그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자, 예를 봅시다. 400명. 많이 꺼냈네, 그치? 얘가 n이 400이죠. 그 다음에 꺼냈을 때의 평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x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야. 그러나 굉장히 많은 인원을 꺼냈으니까 그냥 얘를 시그마로 갖다 쓰자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뢰 구간 95%니까 요번에는 편하게 2라는 것을 갖다 쓰라고 했네. 자, 95%면 K 2 곱하기 루트 N 그러면 20분의 시그마 그러면 24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결국 얘가 2.4라는 걸로 우리는 얘를 더하고 빼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모 평균이 들어갈 구간이니까 M 이상 이하 이렇게 딱 적어놓고 원래 표본 평균이 85였죠? 그럼 85에서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85에서 플러스 2.4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자. 그래서 87.4 얘는 82.6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괜찮죠? 25번 한번 풀어볼래? 25번? 알아듣겠니? 안 되었어 아직? 아직 안 외워졌죠?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 수련 끝나면은 그 극한부터 해서 너희들이 모르겠는 것만 이렇게 풀이를 할 거야. 개념 설명하면서 공식 필요한 것도 적어주고. 됐음? 강사가 요거를 빨리 외워야 돼. 큰일 났다. 비밀인지 마시겠다.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양쪽에 오는 거 갑자기 또 pq로 바뀌었지? 항상 ab라고 이렇게 생각하자. 자, 요번에는 잠깐만. 그래. 자, 일단 구하는 게 봐봐. 실내 구간에서 양쪽이 다 주어졌네.
아, 그럼 이걸 가지고 연립을 해야 될까? 아, 모평균도 뭐 상관없잖아. 1이다 평균 나와 있고 얘가 x바. 그 다음에 n 모르고 표준편차 시그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9% 2.58 k 나와 있고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하자. 자, 4.73이라는 것은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4.73이라는 것은 x바가 4.3으로 주어졌네. 그 다음에 k가 2.58로 주어졌네. 비율 곱하기 n을 모르네. 루트 n 시그마가 2.5네. 2.5. 나는 계산 못하겠다. 여기가 이걸 어떻게 하는 소리야? 절대 할 수 없는데 나는. 절대 계산기 쓰면 안 된다 얘들아. 제일 빨리 해내는 자 득회를 주겠다. 강하기는 할 생각도 안 하고. 뭐 이걸 암산으로 한다고? 나도 아니 뭐 난 당연히 안 되지만 이건 될 수도 있겠지? n은 자연수니까 뭐 자연수가 관련돼 있겠네. 이거 아닌데. 나눠주네. 어? 나눠줘요. 그래? 뭐 나오니? 225. 225? 잘했습니다. 쉽게 나눠줘? 2.58에 43 모르겠다. 그냥 갈래. 된대 일단. 자,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하는 계란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그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m이네, 그치? 그 중에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았어, 그치? 그럼 시그마에 뭘 집어넣을지 모르겠지만 n 값도 몰라. 그런데 30개 이상으로 충분히 크네. 그러면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지만 얘를 시그마라고 생각하고 얘를 x 바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n은 그대로 가져갈 것이고 했을 때 95% 다행히 이번에는 2.58도 아니고 3으로 이렇게 더 편하게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네, 그치? 자, 그러면 그냥 식을 적을게. 자, 광성이가 안 외워졌으니까 이렇게 가볼게.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 사이에 있는 거를 싹 다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x바에 53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다가 53. 자, k가 3이네. 마이너스 3 곱하기 n은 몰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4 플러스 3 루트 n 4 요렇게 해서 일단 집어넣고 올게. 자, 그러면 53을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은 값을 빼고 더했네. 그럼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3개가 되도록. 자연수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이래. 그러면 수식사상 생각해봐. 53을 기준으로 하겠네. 그러면 54가 들어가고 55는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 다음에 5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51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 3개가 들어가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상 이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3개가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차이라는 것은 3의 루트 n분의 시그마 4라는 것은 53으로부터 1 요렇게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1 차이 나면 1 빼고 1도 아닌 거니까 그래도 3개가 들어가네, 그치? 그러면 이 차이라는 것은 1보다는 이상이고 그런데 얘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차이가 2 나는 것은 안 돼. 그래서 2 나는 것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n 값을 찾아낼 수 있겠군요. 그러면 n 값의 개수를
찾아낼 수 있겠다. n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몇부터? 37부터 어디까지? 144까지 된대. 그러면 개수는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107개 나오겠네? 108개? 잠깐만. 이상한데? 37부터 144 맞는데? 빼고 플러스 이래야 되지? 그래서 108개가 되겠네. 36초가 144 이하죠. 그래서 108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됩니다. 항상 공식 좀 외워진 것 같아? 자, 하나 더 가보자. 10번 유형까지 갈게. 오늘은 다음 4개만 남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끝이고 수원2에 조금 집중할게. 자, 일단 이렇게 적었던 것들이 x바까지 포함해서 바로 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것들이 얘가 실내 구간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외 구간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돼서 얘 이상, 얘 이하,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놨을 때 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결국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니까 b-a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얘가 b고 얘가 a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도 설명했던 거니까 결국 b-a는 여기서 요거 빼는 거네. 그래서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 해주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그냥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k 찾아야 돼. n, 시그마 요 세 개만 찾으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그냥 나오겠네. 자,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95%의 절반은 0.95의 절반은 0.475. 그래서 1.96이 나왔죠? 그럼 K는 1.96 곱하기 몇 봉지 몇 개를 이미 추출해서 100개. 루트 100은 10.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25라고 주어져 있죠? 25. 이렇게 해버리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오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0까지 조금 오늘 했던 부분만 조금 복습을 해보자. 오늘 했던 부분만 공식을 좀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3번 유형까지 합니다.